잘생긴 우리 핸섬보이 황희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궁금한 얘기 해주시고요. 네. 오늘 보면 거리두기 2단계, 뭐 코로나 뭐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쫄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갔던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뭐 지난 주말에 뭐 사실 뭐 거리두기 2단계 가면서 주식을 뭐 풀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아침 시장이 사실 좀 두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살짝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박사님하고는 사실 뭐 이제 주중에 한 번 더 만나고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더 편한 자리니까 그렇죠. 네, 좀 재밌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지난 주말에 또 많이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많이 샀다라는 기사들이 사실 인버스 7천억 정도 샀다고 곧버스 인버스 곧버스 샀다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은 좀 안심이 됐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은 들었습니다. 좀 냉정하지만 맞아요. 냉정하지만 주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휴먼 인덱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고 미안하긴 하지만 개인들이 막 곧버스 인버스 살 때는 장이 아직 꺾인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 현물 시장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선물하고 옵션 시장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결국 현물보다는 현물은 솔직히 거슬러 올라가면 IMF나 아니면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금융위기들 때 아주 낮게 파킹되어 있던 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당 투자가 사실 더 큰 부분들이고 사실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선물이나 옵션 부분에서 더 크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번 11월 달 옵션 만기일 때는 외국인들이 썩 그렇게 먹지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좀 계속적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다다음 주겠죠. 12월 달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좀 큰 배팅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일 거면 사실 계속적으로 한 11월 초부터 개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사실 조금 의외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대선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동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내년도 전망치들이 사실 조금 상향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되게 가장 한국이 대응도 잘하고 있고 내년에 많이 기대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선물에서 10월 달부터 11월 달 강하게 매집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로 조금만 지금 사실 삼성전자 오늘은 뭐 많이들 올랐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위주로 뭐 지수 땡겨 올리고 선물 수익 나고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실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 조금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는 정말 완전 소외되는 시장. 지금부터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뭐 사실 이번 주 주간 증시 좀 전망을 말씀하셨 했지만 잠깐 제가 2017년 얘기 잠깐만 하고 가도 좋습니다. 되죠? 가도 되죠. 그 전에 일단 우리 황 팀장님이 엄청 종목도 잘 보시고 말씀도 잘 하신다고 이모신이 그렇고요. 경제방송 쪽에서 쪽집게 강의로 유명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누구야 그랬더니 이건 운영자네. 황 팀장님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게 근데 사상 최고치를 갑니다만 이게 조금 약간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언제 2017년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연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썼던 제 개인적으로 손님들한테 좀 줬던 자료라기보다는 제 시황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목동센터에서 이제 지점이 목동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뭐였냐면 그때도 2016년 제가 2017년도에 갔고 제가 왜 정확히 기억나는지를 이제 점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만 한번 더 눌러달래요. 연결 차트 안 보이시나 봐요. 자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연결하면은 17년, 18년 그때 굉장히 강한 장이 한번 흐름이 있었던 그때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뭘로 연결이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되는 장이 있었다. 17년. 연결. 해놓으시면 딱 잡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느낌인데요. 뭐 일단 연결되는 걸 일단은 박사님 걸로 좀 볼까요?
일단 17년 그림을 코스피만 좀 2017년 코스피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어땠냐면 그때도 미국 등 전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던 시기였습니다. 계속 하던 시기였고 이제 서프라임 때 이제 09년까지 제로금리를 쭉 유지를 하다가 15년 말에 처음으로 15년 금리 네. 0.25bp를 올렸었고 네. 그리고 16년 말에 한 번 더 올렸었고 그다음에 계속 0.5%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미국이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고용이랑 이제 물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워낙에 안정적으로 가니까 이제부터는 금리를 올리겠다. 그 말은 뭐였냐면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주식이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갔냐면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해운주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7년 2월달, 3월달 주가를 보시면 페노션, 대한해운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와, 뭔가 있다. 네, 페노션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이제 대한해운, 현대상선이 이제 HMM이 이제 올해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올해 이번 달, 이제 지난달부터.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대상선이 사실 아직 구조조정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나쁜 것, 뭐 이제 회사 상황이 뭐 이제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현대상선 움직이지 않았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벌크선 위주로 또는 대한해운 이런 쪽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물동량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돌아간다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페노션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목동 17년 이야기를 드렸냐면 정확히 기억이 나냐면 제가 처음으로 목동센터를 가자마자 고객님들께 추천했던 주식이 페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참 초반에 3월 달에 3, 4월에 매매도 잘하고 수익도 잘 나고 해서 네.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 민감 주식들로 매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안 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운주 다음에 네, 뭐 예를 들어 화학, 철강이라든지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오. 네. 일단은 왜 그랬는지 뭐 그때는 사실 뭐 조선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 사실 이런 구조조정이라던가 업황 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이 상황도 다른 상태였고 뭐 뭔가 이제 구조조정이 깔끔하게 정해지도 않는 상태였다라고 그냥 지금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뭐가 갔냐면 2016년부터 삼성전자는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했고 네. 2017년 겨울까지 삼성전자만 올랐습니다. 네, 정말 얄밉게 정말 얄밉게 그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지수들을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이걸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 편할 것 같은데 안타깝네. 미리 좀 잡아놓을 걸. 네. 죄송합니다. 네. 연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지금 안 되네요. 그때 당시를 꼭 보시면, 말씀하시면 네네, 돼요. 이거 보시면, 그때 대한해운이 2017년도에 한 1,700원이었는데요. 네. 한 4월달, 여름 정도까지 해서 더 더블 넘게 났고요. 그 다음에 페노션도 2017년 하반기까지 계속 올라서 페노션도 거의 더블이 한 50%에서 70%까지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 바통을 본격적으로 이어받아서 이 삼성전자가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17년 말에 지금 이제 액면 분할 주가를 57,500원 그러니까 한 275만 원 정도 됐겠죠. 네. 네, 그 당시 그 정도까지 11월 초에 얼마에서부터 오른 거예요? 이게 보면 제가 기억 1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거 더블 됐네? 네. 그러니까 1년 반에 걸쳐서 더블이 올랐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번 HTS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네. 2017년도에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대형주, 소형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면 네. 정말 얄미울 정도로 대형주랑 코스피 지수만 올랐고 그다음에 코스닥, 그다음에 중소형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왜 이렇게 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가진 종목들은 안 오르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증권사 영업 직원들이 가장 욕먹기 좋은 그러게요. 그런 장소였죠. 아니, 지수 오르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야금 계속 올랐던 네. 그때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사실 2018년 넘어가면서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2018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정말 개별 종목장이 정말 화려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닥도 그때 당시에 800,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물려 있으신 분들이 그때 대부분 사셨던 분들 있고, 그때 제약바이오 엄청나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2018년 5월에 뭐가 있었냐면, 그다음부터는 또 대북주로 확 자금이 쏠리면서,
대북 관련주만 주식이 쫙 올라가고 나머지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좀 극단적인 양상이 보이는데 지금 뺑 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이 약간 2018년 초입, 2017년 초입. 네. 아, 다른 얘기네. 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운주가 먼저 갔다. 네. 그러면 다음은 조선, 철강, 그죠. 뭐 이렇게 해서 경기 관련주가 가겠구나 생각하는데 2017년은 바로 삼전으로 빼버렸고. 그렇죠. 네. 재미없었고 네. 오히려 삼성전자 지수가 죽는 시점에 개별 장지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대형주 단에서 나와버리면 중소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 버리면 네. 시장에 있는 수급들이 다 여기로 블랙홀처럼 그렇죠. 몰리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주가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올라가야 뭐 우리가 그렇죠. 소부장들. 그냥 쉽게 생각하는 논리로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원익 IPS랑 PSK 네. 정도만 같이 따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이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나마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는 네. 그래도 지금 화학주들이 먼저 선방해서 금호석유라든가 롯데케미칼 이런 주식들이 같이 올라갔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많은 것들을 좀 뒤집어 놓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NCC고 미국은 ECC인데 이제 진짜 10여 년 만에 ECC 대비 우리나라 NCC 업체들이 이제 나프타를 이용하는 NCC 업체들이 처음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들이 발생을 했고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좀 글로벌적인 이제 긍정적인 관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잘 버티는 나라다라는 게 이제 좀 인식이 되면서 네. 이제 좀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서 2017년 같은 극단적으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위주의 플레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최소한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주식들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외된다. 시장은 오르는데 날 건 소외되지 않는 오히려 정말로 지수는 3,000포인트를 혹시 다 가게 되면 네. 내 종목은 과연 3,000포인트에 어울리는 계좌를 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때까지 금리를 내렸고 이제 금리를 올린다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민감주 갔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고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내년 경기 민감주 간다 이런 논리를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부터는 진짜 경기 민감주는 사실 IT라는 거죠. 이제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그러네요. 저희 이제 회사 애널리스트 이제 박학건수연구원의 이제 코멘트인데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쓰는데 돈을 어디다 씁니까?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면 쓰는데 대부분 이제 IT 소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IT 경기가 좋아지니까 또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IT가 이제 그 IT 주식들이 움직인다라는 논리가 되고 스마트폰 등장 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로이카 은행, 뭐 증권, 건설이 원래 트로이카였고 또 확장시켜 보면 뭐 화학, 건설, 철강 뭐 이런 것들까지인데 일단 지금 다 같이 가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진짜 센 놈들은 IT 주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그래도 소부장 쪽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서 이제 저희 들어오기 전에 얘기 많이 들었지만 원익 IPS라던가 작은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원익 IPS, PSK, 테스나, 테스, 뭐 이런 뭐 YIK 뭐 이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 뭐 테스트 업체들 이런 업체들, 유니테스트 같은 업체들이겠죠. 네. 그런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예상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의 절반 정도는 일단은 IT로 가자라는 게 일단은 당분간은 제 생각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6만 원 초반에도 사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좀 위에서 샀다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잠깐 5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바로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더 밑에서 싸려고 욕심부렸던 분이 하다가 62,000원, 66,000원 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뭐 1-2,000원의 변동폭은 1-2,000원의 변동폭은 좀 무시해도 내년까지 보면 무시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죽어도 못 사겠다 그러면 정말 IT 부품주라도 좀 사자.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상속세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LG가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LG가는 이제 상속
세가 확정이 되고 나서 주가들이 좀 바닥을 잡고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62,000원 정도에 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팔고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주가가 쉼없이 달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요 상속세 얘기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고 예.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100원이 오르면 상속세가 160억씩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원이 오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가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재벌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저 세금 네. 좀 많이 내게 하려면 삼성전자 사서 주가 좀 올리면 되네. 제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좀 참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 쪽은 조금 이제 배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좀 이런 생각 들 때는 조금 눌렀다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번 주간 증시 전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이제 이번 주 11월 말이고요. 예. 12월 초로 가는데 항상 12월 저는 휴가를 1년 내내 거의 조금 이제 아껴서 쓰다가 12월 달에 몰아서 쓰거든요. 왜냐면 폐장하고요? 아니 폐장하고 말고 12월 한 첫째 주부터 예. 거의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서 주식 다 팔고 원래는 미리. 원래는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출근 뭐 이제 뜨문뜨문하거나 멋지다. 그런데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계속 예전에 그 코스닥부터 대주주 이슈가 150억이었나요? 네, 내려온 게. 근데 쭉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강화가 돼서 이제 올해 3억까지 가려고 하는 게 10억으로 돼서 그런 거지만 원래 12월 달은 대주주 이슈 때문에 종목의 매기가 확 줍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그랬지. 네, 해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종목 자체의 힘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 큰 손들이 팍팍팍 시장가로 사줘야 주식들이 오르는데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 12월 달은 다들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진 않더라도 최소한 매수는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12월 첫째 주, 둘째 주 흐름들,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재미없는데 노느니 휴가 가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그냥 그동안 쌓았던 현금 쫙 질러 놓으면 거의 1월달 초중순 1월 그렇죠. 효과도 있고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그다음에 1월 되면 뭐 정부 정책 이런 발표도 있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코스닥의 매기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참아왔던 매수세도 폭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 관련 이슈가 10월 달에 먼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흐름이 11월 마지막 주에 매년 있었던 그런 흐름은 조금 다르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마 제 주변 분들은 10월 달에 많이들 줄여셨거든요. 이제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일단은 지금은 여제 시장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올해 12월 달은 좀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예. 보이고. 휴가 못 가시겠네? 휴가 뭐 좀 덜 가고 돈 벌게 낫죠. 그래서 일단은 좀 선물 옵션 만기까지. 네. 예. 지금 외국인들은 아마 상방인 것 같고요. 예. 좀 더 봐야겠지만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산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를 선물로 샀고요. 여기 샀어요. 네. 코스피도 거의 9,800, 1조 가까이 샀고, 선물 샀고, 코스닥은 조금 팔았네요. 네. 지금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좀 보면, 지금 11월 내내 보면, 이거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11월 2일부터, 기간별로? 네, 오늘까지 보면 하루 빼고 매일 선물을 샀습니다. 매일 선물 샀어요, 매일 선물 샀죠. 11월 16일 239억, 이거 한 번 팔고, 그날 말고는 매일 사죠. 그게 결국은 11월 초에 보면 제가 12월 만기는 뭔가 콜이다라고 느꼈던 게 11월 5일이네요. 11월 5일 종가 기준으로 8천억을 샀거든요, 거의. 그날 저는 이제 시장의 방향을 볼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9천억을 사느냐 파느냐. 9천억을 그러니까 다음 만기까지 방향을 볼 때 외국인들이 9천억을 사는 방향을 지르면 이번 만기는 그쪽 방향이다. 또는 팔면 아랫 방향이다. 9천억이 그 기준이라는 제 거죠?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기준. 근데 당시에 장중에는 9천억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8천억, 7,991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12월 달 만기는 애들이 위로 땡길 건가 보다 사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냥 사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57,000원, 8,000원대를 받던 손님들 사실 사시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 떨어지면 사시 했는데 그냥 기다린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높을 수 있고 물론 뭐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가 있어서 이게 또 당연히 등락이 있을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내년 한 여름쯤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비싸지지 않을까. 네, 변수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좀 삼성전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한 게 사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코로나 관련주도 좀 재미없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주도 조금 그래도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주식들은 뭐 매매는 하시되 저는 코로나 관련 주식은 비중을 점점 줄이시는 관점. 그렇죠. 네, 관점을 보시고 이제 또 어쨌든 백신이 막 그죠? 앞다퉈서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백신이든 치료든 나오는 거 시간의 문제지. 사실 시장은 이제 오늘 보면서 시장은 이제 코로나는 무시하는구나. 이제 아침에 살짝 이렇게 눌렸었잖아요. 맞아요. 잠깐 뭐 차익 실현이라던가 이제 코로나 관련 주식도 뜨고 그랬었는데 잠깐 눌린 거고 이제 큰 그림으로는 이제는 좀 지수 방해 받는구나. 이제 아마 2018년 초에 이 종가 기준으로 2,598인가 그랬었고요. 종가가 2006, 장중 고가가 2,607이었나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종가로 넘었어요. 네, 종가로는 사상 최고치인 거죠. 맞아요. 역사적인 순간인데 맞아요. 결국은 지수가 가면 3전이 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삼성 들어있는 건 다 사도 된다. 네. 삼성전자부터 삼성물산, 네. 네. 삼성 SDS, 그다음에 뭐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중공업. 네, 저는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 되게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중공업도 그렇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수주들이 나왔던 거고 특히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사상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이렇게 지금 네, 삼성출판사. 네, 좋습니다. 네. 삼성 얘기 다 네. 들어간다니까. 삼성제약도 있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삼성증권도 있고. 네. 네. 저는 삼성 들어간 거는 뭐 삼성그룹사는 다 사도 괜찮고 근데 그다음에 삼성그룹 아닌데 삼성 들어간 거 사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처럼 네. 삼성제약 이건 삼성그룹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 ETF 중에 삼성그룹주도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가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머지 개별주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개별 영역이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먹을 게 많다. 네, 그냥 지금은 그냥 검색을 딱 4주 신고가나 뭐 한 50주 신고가 그냥 사서 그냥 눈 감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더 비싸게 사실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종목마다 다르고 리스크나 계좌 관리도 다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 좀 드십시오. 예. 이거 제가 뭐 말할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쫙 얘기를 하시는데 황 팀장님 팬들이 있어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자주 오셔야 돼. 제가 이제 오시라 그랬더니만 매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와서 보시고 우리도 분위기 보시고 네. 가끔 와주시면 좋죠 그랬는데 오늘 뭐 우리 팬들이 황 팀장님한테 지금 쭉 빠지셔갖고요.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아까 집 사고 싶어요님도 있었고 제가 말씀하신 동안에 쭉쭉 넘어가가지고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사실은 황 팀장님이랑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우리 방송한 지도 꽤 됐죠. 꽤 됐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뵈는데 거기는 시간이 제한이어서 이렇게 하실 말씀과 이게 뭐 컨텐츠가 많은지 예전에 진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사실 제한돼 있잖아요. 네, 답변하시기 전에 다음 질문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그냥 털기 시작하니까 뭐 대단한데요. 네. 정말 쭉 빠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옳긴 하셨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어쨌든 간에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그만큼 다 피부로 느끼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지수로 보면 어쨌든 간에 종가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우리가 지수 만든 거는 이제 지금 코스피는 80년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그 전에 뭐 60년대 있었지만 사상 최고치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 그럼 백신 이제 코로나는 이제 괜찮은 거냐, 백신은 언제 나오냐, 미국 뭐 경기 부양책은 어떻냐, 뭐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올킬로 다 해주셨어요. 올킬로 시장은 이리 간다, 방향이 간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가 앞에 서 있고 대형주고 IT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얘기 그리고 궁금하실 게 저는 이제 주도주의 관점에서 주식을 보려고 하는데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는 주도주가 없으면 그 시장의 수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테마주나 영화의 주인공이 없으면 그죠? 잡테마들 정말 일시적인 잡테마들로 가는데 지금은 눈에 딱 보이게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는 것 같고요. 왜 주도주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조금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네이버나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얘네들은 약하지라는 생각 많이 드실 건데 이게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동부증권에서 나온. 그거가 보면서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 통계를 80년부터 통계를 내봤는데 한 시기에 주도주가 다음 시기에 주도주가 된 케이스가 2000년 초반에 SK텔레콤인가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올 여름에 주도주가 뭐였죠? 그다음에 그 시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언택트 5인방 빅들, BBIG. 걔네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세느냐? 사실 뭐 LG화학은 좀 약간 다르게 좀 제일도 올라가긴 하는데 카카오랑 네이버가 우리가 대표적인 언택트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쉬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면 주도주가 이제 삼성 얘네들에서 삼성 IT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계좌들 보면 작게는 50%에서 뭐 많게는 뭐 7, 80, 100% 넘어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계좌에서 지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 정도 수익을 보면. 왜냐면 한 몇백 프로 수익률 갖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얘는 지금 일단은 시장의 수급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IT를 갔으니까 얘네들은 당분간은 뭐 천천히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대로 네이버랑 카카오는 아무리 실적이 좋거나 지금 시젠이나 이런 애들은 아마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건데 주가는 그만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이미 주도주가 한번 쫙 올랐다가 과거에 몇 년치 실적까지 반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다 반영을 해서 시세를 한번 냈고 주도주라는 걸 보여줬고 걔네들은 지금 죽어가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른 주도주 찾아서 지금 가는 거죠. 근데 시장의 선택은 IT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IT가 왔기 때문에 IT랑 현대차, 차 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중하시고 중소형주를 하더라도 이쪽 섹터에서 노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증시 전망하고 또 이제 섹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얘기들 그냥 한꺼번에 쫙 풀어놓으셔가지고요. 굉장히 아주 그냥 굵직하게 오늘 아주 선 굵게 얘기를 하시면 주도주의 생로병사는 그 책 이름이 아니라 리포트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좀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좋은 자료네.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소개해드릴까. 주도주라고 하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장해서 잘 나갈 때가 한번 촥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또 퇴장해주고 새로운 주도주가 오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지 이게 주도주 갔다가 쉬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도주의 흐름 자체를 이미 사실은 이 경기 관련주 컨택에 내주었다. 근데 그중에 뭐냐? IT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가지고 있으면 되게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해요. 왜냐면 나 이런 주식 좋은 주식 갖고 있어. 근데 사실 잡주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사는 게 더 기분 좋지. 뭐 네이버 사서 10% 손실 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좌의 잔고, 제 주식의 본질, 돈을 버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의 흐름을 따라다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주도주를 보면 뭐 차화정 있었고, 그다음에 뭐 칠공주 있었고, 뭐 현대차 뭐 있었고, 그다음에 뭐 IT 삼성전자 있었고 이런 거 보면 결국은 그걸 말하는 게 그 시대의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주를 잘 따라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비싸서 못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손가락 빨고 있는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누구들이나 사고 나는 저기 가서 조그만 종목들 사겠다고 할 경우는 그런 기다리는 타임이 안 오고 그냥 삼성전자 날아가는 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IT 좋습니다. 현재 IT 중심.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심상치 않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게 어려우면 조금 더 취향에 맞게 소부장 쪽에서 그죠? 소부장의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올킬에서 그러면 정리를 했고